누드 모델 세션 날이었습니다. 43살의 소연은 이제 자연스럽게 포즈를 취할 수 있게 되었어요. 처음 느꼈던 수치심은 사라지고 오히려 자신의 아름다움에 자신감을 갖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52살 화가 준노에게는 시련의 시간이었죠. 그녀의 완벽한 몸선을 따라 붓을 움직이는 것이 점점 어려워졌습니다. 예술가의 시선이 아닌 한 남자의 시선으로 그녀를 보게 된 것이었어요. 잠시 쉬었다가 할까요? 준노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단순한 모델과 화가의 관계로만 볼 수 없었어요. 소연의 아름다운 육체가 그의 이성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괜찮으세요? 얼굴이 빨개지셨는데 소연 역시 그의 변화를 느꼈습니다. 그를 바라보는 자신의 마음도 이상하게 뛰고 있었거든요. 미안해요. 당신이 너무 아름다워서 준노의 솔직한 고백에 두 사람 사이의 공기가 뜨거워졌습니다. 오랫동안 억눌러왔던 감정이 폭발하는 순간이었어요. 외로웠던 두 사람이 서로의 품에서 위안을 찾았던 그 밤, 예술과 사랑의 경계가 무너진 특별한 시간이었습니다. 어떻게 평범한 이웃집 여자가 모델까지 하게 됐을까요? 그럼 오늘의 이야기 시작합니다. 이준호는 52살의 화가입니다. 10년 전 아내를 먼저 보내고 홀로 살며 그림에만 매진해왔어요. 아파트 근처 상가에 화실을 운영하고 있었지만 최근 슬럼프로 작품 활동이 부진했습니다. 매일 반복되는 일상이 무료했어요. 아침에 일어나 간단히 식사를 하고 화실로 나가 캔버스 앞에 앉아도 영감이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붓을 들었다 놓았다를 반복하며 시간만 보내는 날이 많았어요. 그날도 준노는 무거운 발걸음으로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올랐어요. 오늘도 별다른 성과 없이 화실에서 시간만 보냈거든요. 문이 닫히려는 순간 우아한 여성이 급히 뛰어왔습니다. 준노는 재빨리 문 열림 버튼을 눌렀죠. 감사합니다. 여성의 목소리는 부드럽고 차분했어요. 김소현이라는 이름의 이 여성은 43세로 2년 전 남편을 사별한 미인이었습니다. 같은 아파트에 혼자 살고 있었죠. 준노는 소연의 옆모습을 슬쩍 훔쳐봤어요. 우아하면서도 어딘지 섹시한 매력이 있었습니다. 검은 원피스가 그녀의 몸매를 은은하게 드러내고 있었어요. 목선이 아름답고 발걸음도 우아했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에 은은한 향수 냄새가 준노의 감각을 자극했어요. 오랫동안 잊고 살았던 여성에 대한 감정이 조금씩 깨어나고 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가 소연의 층에 도착했습니다. 그녀가 내리며 살짝 고개를 숙여 인사했어요. 준노는 그 순간 그녀의 미소에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담담하면서도 슬픔이 서린 미소였어요. 그 이후로 준노는 소연을 자주 의식하게 됐어요. 아침에 쓰레기를 버리러 나갈 때, 저녁에 화실에서 돌아올 때 그녀의 걸음걸이, 옷차림, 그리고 그 은은한 미소가 자꾸 눈에 밟혔습니다. 소연은 주로 오후에 장을 보러 나가는 것 같았어요. 시장 가방을 들고 나갔다가 저녁 무렵 돌아오곤 했습니다. 가끔 운동복을 입고 산책을 나가는 모습도 보였어요. 그녀도 혼자 사는 게 분명했습니다. 화실에서 그림을 그리다가도 그녀 생각이 났어요. 붓을 들고 있으면 자연스럽게 그녀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저 여자를 그려보고 싶다는 충동이 점점 강해졌어요. 오랫동안 느끼지 못했던 창작 욕구가 되살아나고 있었습니다. 준노는 자신의 변화에 당황했어요. 아내를 잃은 후 다른 여성에게 관심을 가져본 적이 없었거든요. 하지만 소연을 볼 때마다 마음 어딘가가 뜨거워졌습니다. 어느 날 오후, 준노는 계단을 올라가다 소연과 마주쳤습니다. 그녀는 장을 보고 온 듯 두 손에 무거운 봉지를 들고 있었어요. 계단을 오르느라 조금 힘들어하는 것 같았습니다. 준노는 용기를 내어 말을 걸었어요. 도와드릴까요? 소연은 살짝 놀란 듯 했지만 고개를 끄덕였어요. 감사합니다. 좀 무거워서 준노가 봉지를 받아들며 함께 계단을 올랐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어색하지만 따뜻한 침묵이 흘렀어요. 소연의 집은 준노보다 한층 아래에 있었습니다. 그녀의 집 앞에서 봉지를 돌려주며 준노는 결심했어요. 더 이상 혼자서만 그녀를 그리워할 수는 없었습니다.
며칠 후 준노는 다시 소연을 만날 기회를 만들었습니다. 아파트 로비에서 우연을 가장에 다가갔어요. 사실은 그녀가 나올 시간을 대략 계산해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지난번에 도움 주셔서 감사했어요. 소연은 예의 바른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니에요. 저야말로 도움받았죠. 두 사람은 잠시 어색하게 서 있었어요. 준노는 떨리는 마음을 억누르며 말을 이었습니다. 저 실은 할 말이 있어서요. 소연이 호기심 어린 눈으로 그를 바라봤어요. 준노는 심호흡을 하고 용기를 냈습니다. 혹시 제 모델이 되어주실 수 있을까요? 소연의 눈이 크게 떠졌습니다. 모델이요? 저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준노는 고개를 끄덕이며 솔직하게 고백했어요. 저는 화가입니다. 근처 상가에 화실이 있어요. 당신을 그려보고 싶어요. 정말 아름다우세요. 소연의 뺨이 살짝 붉어졌습니다. 갑작스러운 제안에 당황스러웠지만 동시에 호기심도 생겼어요. 오랫동안 누군가에게 아름답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었거든요. 저는 모델 경험이 전혀 없는데요. 그리고 나이도. 준노는 부드럽게 설득했습니다. 경험은 중요하지 않아요. 자연스러운 모습이 가장 아름답거든요. 나이는 더더욱 상관없어요. 성숙한 아름다움이라는 게 있어요. 소연은 잠시 망설였어요. 남편을 잃고 난 후 무료한 일상만 반복하고 있었는데 이런 제안이 새로웠습니다. 하지만 모르는 남자의 제안을 받아들이기에는 조심스러웠어요. 갑자기 이런 말씀을 드려서 놀라셨죠? 화실을 한번 구경해 보실래요? 그러면 제가 어떤 사람인지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준노의 진정성 있는 말에 소연의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화실을 구경해봐도 될까요? 준노의 얼굴이 밝아졌어요. 물론이죠. 내일 오후에 시간 되시면 아니면 언제든 편하실 때. 소연은 잠시 생각한 후 대답했습니다. 내일 오후 2시쯤 어떨까요? 다음 날 오후 소연은 조금 긴장한 채로 준노의 화실을 찾았습니다. 상가 건물 2층에 위치한 화실은 생각보다 넓고 전문적이었어요. 입구에 들어서자마자 물감과 테레빈 냄새가 예술가의 공간임을 알려줬습니다. 와, 정말 멋지네요. 소연은 감탄하며 둘러봤어요. 곳곳에 걸린 그림들이 준노의 실력을 보여줬습니다. 풍경화, 정물화, 인물화까지 다양한 작품들이 있었어요. 준노는 자신의 작품들을 하나씩 설명해 줬습니다. 이건 작년에 그린 바다 그림이에요. 강릉에 가서 직접 스케치했거든요. 그의 진지한 모습에 소연은 점점 감동하기 시작했어요. 정말로 예술에 대한 열정이 있는 사람이구나 싶었습니다. 화실 한쪽에는 이젤과 의자가 놓여 있었어요. 모델이 앉을 자리가 따로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전문적이고 진지해 보였어요. 정말 화가시는군요. 처음에는 조금 의심스러웠는데 준노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당연히 그러실 만해요. 갑자기 모르는 사람이 모델 하자고 하면 누구라도 의심스럽죠. 소연은 그의 솔직함이 마음에 들었어요. 첫 번째 모델 세션은 조심스럽게 시작됐습니다. 소연은 집에서 가장 단정한 원피스를 입고 왔어요. 연한 베이지색 원피스가 그녀의 우아함을 더욱 돋보이게 했습니다. 어떻게 앉으면 될까요? 소연은 준비된 의자 앞에서 어색해했어요. 준노는 부드럽게 안내했습니다. 그냥 편하게 앉아 계세요. 책을 읽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소연은 긴장한 듯 어깨가 경직돼 있었어요. 손을 어디에 둘지, 시선은 어디를 향할지 몰라 했습니다. 준노는 부드럽게 말했어요. 긴장하지 마세요. 우리 이야기나 하면서 해요. 그러면 자연스러운 표정이 나올 거예요. 스케치가 시작되자 두 사람은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날씨나 일상적인 이야기부터 시작했습니다. 점차 개인적인 이야기로 넘어갔어요. 소연은 남편을 잃은 후의 외로움을 털어놨습니다. 혼자 사는 게 이렇게 적적할 줄 몰랐어요. 말할 상대가 없으니까 준노는 공감하며 자신의 이야기를 했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아내 없는 삶의 공허함을 그림을 그려도 예전 같지 않아요.
같은 상처를 가진 사람끼리의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었습니다. 대화가 이어지면서 소연의 표정도 자연스러워졌습니다. 1시간 정도 지나서 첫 번째 스케치가 완성됐어요. 소연은 결과물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종이 위에 자신은 생각보다 아름다웠어요. 정말 제가 이렇게 보이나요? 준노는 진지하게 대답했어요. 제가 보는 모습 그대로예요. 아니, 실제보다 못 그린 것 같은데 소연은 감동했어요.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자신의 아름다움을 다시 발견한 기분이었습니다. 두 번째 세션은 며칠 후에 이루어졌어요. 이번에는 소연이 좀 더 편안해 보였습니다. 옅은 화장을 하고 왔고 헤어스타일도 조금 신경 쓴 듯 했어요. 오늘은 어떤 포즈로 할까요? 소연이 먼저 물어봤습니다. 준노는 미소를 지으며 제안했어요. 오늘은 좀 더 편안한 자세로 해볼까요? 소파에 앉아서 준비된 소파에 앉은 소연은 한결 자연스러워 보였어요. 다리를 살짝 모으고 손을 무릎에 올린 모습이 우아했습니다. 그림을 그리는 동안 두 사람의 대화는 더욱 깊어졌어요. 서로의 과거, 현재, 그리고 꿈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림을 언제부터 그리셨어요? 소연의 질문에 준노는 추억에 잠겼어요. 대학 때부터니까 벌써 30년이 넘었네요. 처음에는 취미였는데 어느새 평생의 일이 됐어요. 소연은 그의 열정적인 모습에 감동했어요. 자신도 뭔가에 그렇게 몰입해 본 적이 있었던가 생각해 봤습니다. 세 번째 세션에서 준노는 조심스럽게 제안했습니다. 다음엔 좀 더 자연스러운 모습은 어떨까요? 소연은 그의 의도를 어렴풋이 이해했어요. 좀 더 편안한 복장으로, 좀 더 자유로운 포즈로. 망설임이 있었지만 예술에 대한 그의 진정성을 믿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자연스러운 모습 말씀이신가요? 준노는 신중하게 설명했어요. 예를 들어 어깨선이 보이는 옷이라든지. 물론 부담스러우시면 안 하셔도 돼요. 소연은 며칠 고민한 후 동의했습니다. 네 번째 세션에서는 어깨가 드러나는 원피스를 입고 왔어요. 세션이 끝난 후 두 사람은 화실에서 차를 마시며 깊은 대화를 나눴어요. 준비된 작은 테이블에서 따뜻한 차 한 잔씩 마시면서요. 소연은 준노의 예술관에 감동했고 준노는 그녀의 내면의 아름다움에 끌렸습니다. 서로에 대한 신뢰가 점점 쌓여가고 있었어요. 모델하는 게 이렇게 재미있을 줄 몰랐어요. 소연의 말에 준노는 기뻤습니다. 그림 그리는 재미도 오랜만에 느끼고 있어요. 두 사람 사이에는 뭔가 특별한 감정이 싹트고 있었습니다. 일주일간의 일반 모델 세션 후 준노는 큰 결심을 했습니다. 그동안 그린 소연의 그림들을 보며 더 큰 욕심이 생겼어요. 진정한 아름다움을 표현하고 싶었습니다. 그날 세션이 끝나고 소연이 가방을 정리할 때 그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소연 씨,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소연은 준노의 진지한 표정을 보며 귀를 기울였습니다. 뭔가 중요한 이야기 같았어요. 무슨 부탁이신가요? 준노는 잠시 망설이다가 용기를 냈습니다. 당신의 진짜 아름다움을 그려보고 싶어요. 소연은 순간 얼어붙었어요. 그의 의도를 정확히 이해했거든요.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 준노는 더욱 신중하게 말했습니다. 누드 모델 말이에요. 예술 작품으로서. 물론 부담스러우시면 절대 강요하지 않을게요. 소연의 얼굴이 순간 붉어졌어요. 마음 한편으로는 두려웠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묘한 설렘도 있었습니다. 지난 일주일간 그와 함께한 시간들이 떠올랐어요. 저를 정말 그렇게 생각하세요? 준노는 진심을 담아 대답했어요. 소연 씨는 정말 아름다운 분이에요. 외모뿐만 아니라 내면까지. 그런 아름다움을 캔버스에 담고 싶어요. 소연은 혼란스러웠어요. 결혼 후 남편 외에는 자신의 몸을 보인 적이 없었거든요. 하지만 예술가로서의 그의 진정성은 믿고 있었습니다. 제가 할 수 있을까요? 자신이 없어요. 준노는 그녀의 손을 가만히 잡았습니다. 억지로 하실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예술가로서, 한 남자로서 말씀드리는 건 당신은 정말 아름다운 분이에요. 그의 따뜻한 손길에 소연의 마음이 흔들렸어요.
시간을 좀 주세요. 생각해 볼게요. 준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연히 충분히 생각하세요. 급하지 않아요. 소연은 그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의 몸을 바라봤어요. 43세라는 나이, 출산을 경험한 몸이 과연 아름다울까? 하지만 준노의 진심 어린 눈빛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이틀 후, 소연은 화실로 전화를 걸었어요. 해보겠어요. 준노의 목소리가 밝아졌습니다. 정말요? 고마워요. 최대한 편안하게 해드릴게요. 소연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어요. 샤워를 하고 로션을 바르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화실에 도착했을 때 준노는 이미 모든 준비를 마치고 있었어요. 편안하게 하세요. 천천히 준비된 탈의실에서 소연은 한참을 망설였어요. 가운을 입고 있지만 그 안에는 아무것도 걸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문밖에서는 준노가 인내심을 갖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천천히 하세요. 준비되시면 나오시면 돼요. 소연이 가슴까지 천을 두른 채로 나왔을 때 준노는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43세 여성의 성숙한 아름다움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아름다워요. 준노의 진심 어린 말에 소연의 긴장이 조금 풀렸어요. 천천히 조심스럽게 천을 내려놓았습니다. 그 순간 두 사람은 서로를 완전히 다른 시각으로 보기 시작했어요. 준노에게는 그녀가 완벽한 예술작품으로 보였고 소연에게는 자신을 바라보는 그의 시선이 경건하게 느껴졌습니다. 소연은 이제 자연스럽게 포즈를 취할 수 있게 됐어요. 처음의 수치심과 긴장감은 많이 사라졌습니다. 준노는 그녀의 모습을 캔버스에 담기 위해 집중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오늘은 달랐어요. 소연의 아름다운 몸선을 따라 그리던 준노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단순한 모델과 화가의 관계로만 볼 수 없었어요. 잠시 쉬었다가 할까요? 준노는 팔레트를 내려놓으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평소와 다른 그의 모습을 소연은 눈치챘어요. 괜찮으세요? 얼굴이 빨개지셨는데 준노는 깊은 숨을 쉬었습니다. 솔직해져야 할 때라고 생각했어요. 미안해요. 당신이 너무 아름다워서. 화가로서가 아니라 한 남자로서 보게 되어. 소연의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어요. 그녀 역시 그의 시선을 의식하며 이상한 설렘을 느끼고 있었거든요. 모델을 하면서 점점 그에게 끌리고 있었습니다. 저도 이상해요. 처음에는 그냥 모델이라고 생각했는데 소연은 가운을 두르며 천천히 일어났어요. 두 사람 사이에 공기가 뜨거워지고 있었습니다. 준노 씨,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준노는 그녀에게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우리 서로에게 끌리고 있는 것 같아요. 소연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두 사람 모두 혼자였고 외로웠고 서로를 필요로 하고 있었습니다. 준비 중이던 그림을 함께 보는 순간 감정이 더욱 고조됐어요. 캔버스 위의 소연은 여신처럼 아름다웠습니다. 준노가 바라본 그녀의 모습이 그대로 담겨 있었어요. 이게 제 모습인가요? 소연은 자신의 아름다움에 놀랐어요. 준노의 눈에 자신이 이렇게 보이고 있었다니. 선생님, 저도 이상해졌어요. 선생님을 볼 때마다 가슴이 뛰어요. 소연이 먼저 고백했습니다. 준노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그녀를 조심스럽게 안았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당신 생각의 그림도 제대로 그릴 수 없어요. 첫 포옹은 조심스럽고 떨렸어요. 가운 너머로 느껴지는 그녀의 체온이 준노의 가슴을 뛰게 했습니다. 첫 키스는 부드럽고 따뜻했어요. 10년간 잊고 살았던 감정들이 되살아났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의 외로움과 갈망을 확인했어요. 우리 이래도 되는 걸까요? 소연이 불안하게 물었어요. 준노는 그녀의 얼굴을 어루만지며 대답했습니다. 우리 잘못한 게 뭐 있어요? 서로 좋아하는데 그날 오후는 두 사람에게 특별한 시간이었어요. 오랫동안 닫혀있던 마음의 문이 열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늦게까지 비가 내렸습니다. 화실에는 두 사람만 남아 있었어요. 모델 세션은 이미 끝났지만 아무도 집에 가려 하지 않았습니다.
소연은 가운을 입고 창가에 서서 빗소리를 듣고 있었어요. 빗방울이 창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운치 있게 들렸습니다. 준노는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집에 가셔야 하는데 비가 너무 많이 와요. 준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진짜 걱정은 비가 아니라 그녀와 헤어지기 싫다는 마음이었습니다. 소연은 돌아서서 그를 바라봤어요. 빗소리와 화실의 은은한 조명이 만들어내는 분위기가 로맨틱했습니다. 오늘은 가고 싶지 않아요. 그녀의 고백에 준노의 마음이 뛰었어요. 두 사람 사이에 공기가 뜨거워졌습니다. 준노가 소연의 얼굴을 조심스럽게 어루만졌어요. 정말 괜찮은 거죠? 소연은 그의 손에 자신의 손을 포겠습니다. 우리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에요.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어요. 오랜 외로움과 그리움이 섞인 눈물이었습니다. 준노는 그녀를 더욱 가까이 끌어안았어요. 가운 사이로 느껴지는 그녀의 따뜻한 체온이 그의 온몸을 전율시켰습니다. 소연 씨, 당신을 사랑해요. 저도 당신이 필요해요. 소연의 속삭임에 준노의 이성이 흔들렸어요. 두 사람은 서로를 갈망하고 있었습니다. 캔버스 앞에서 시작된 그들의 사랑은 깊고 진실했어요. 준노의 손이 소연의 가운을 천천히 풀기 시작했습니다. 소연은 눈을 감고 그의 손길에 몸을 맡겼어요. 아름다워요. 정말 아름다워요. 준노가 속삭이며 그녀의 어깨에 입술을 가져다 댔습니다. 소연의 숨소리가 거칠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녀의 떨리는 목소리에 준노는 더욱 깊게 그녀를 안았습니다. 화실의 은은한 조명 아래 두 사람의 그림자가 하나로 겹쳤어요. 소연의 가운이 바닥에 떨어지고 준노의 셔츠도 벗겨졌습니다. 서로의 몸을 확인하며 오랜 외로움을 달래고 있었어요. 이렇게 좋을 줄 몰랐어요. 소연이 준노의 가슴에 얼굴을 묻으며 속삭했습니다. 준노는 그녀의 머리카락을 쓰다듬으며 대답했어요. 저도요. 당신과 함께 있으니 완전해져요. 두 사람은 서로의 체온을 나누며 깊이 빠져들었습니다. 중년의 성숙한 몸짓들이 화실 안에서 조용히 이어졌어요. 더 가까이 와요. 소연의 간절한 부탁에 준노는 응답했습니다.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열정이 되살아나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품에 안고 소파 위로 함께 누웠습니다. 외로웠던 밤들이 이제는 추억이 될 것 같았어요. 밤이 깊어갈수록 두 사람의 사랑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서로의 몸과 마음을 완전히 열어보인 특별한 밤이었어요. 당신과 함께라면 뭐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준노의 진심 어린 고백에 소연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두 사람은 오랫동안 잊고 있던 사랑의 기쁨을 다시 찾았어요. 다음 날 아침, 소연은 준노의 품에서 깨어났어요.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살이 두 사람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행복하면서도 두려웠어요. 후회하지 않아요. 소연이 먼저 말했어요. 준노는 그녀의 머리카락을 쓰다듬으며 대답했습니다. 저도요. 오히려 이제야 살아있는 것 같아요. 며칠 후, 현실의 무게가 두 사람을 짓눌렀습니다. 같은 아파트에 사는 이웃이라는 사실이 부담스러웠어요. 혹시 다른 사람들이 알게 되면 어떻게 될까 하는 걱정이 생겼습니다. 소연은 엘리베이터에서 다른 이웃과 마주칠 때마다 불안했어요. 혹시 들켰을까? 준노 씨와의 관계를 눈치챘을까? 괜한 의심이라는 걸 알면서도 자꾸 신경이 쓰였습니다. 준노 역시 화실에서 작업하면서도 마음을 놓을 수 없었어요. 소연 생각의 그림도 제대로 그려지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의 관계가 주변에 알려지면 어떤 시선을 받을까 걱정됐어요. 우리 너무 성급했던 걸까요? 소연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화실에서 만난 그날 오후, 두 사람 모두 불안해 보였습니다. 준노는 그녀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후회하세요. 소연은 고개를 저었어요. 후회는 안 해요. 다만 주변 시선이 무서워요. 같은 아파트 사람들이 알게 되면 두 사람 모두 사별한 배우자에 대한 죄책감도 있었어요. 새로운 사랑을 시작한다는 것이 사별한 배우자에 대한 배신처럼 느껴졌습니다. 아내한테 미안해요. 이렇게 다른 여자를 사랑하게 될 줄은.
준노의 고백에 소연도 공감했어요. 저도 그래요. 남편이 하늘에서 보고 있을 텐데, 하지만 며칠의 고민 후 준노가 먼저 결심했어요. 소연을 만나러 가는 길에 결단을 내렸습니다. 우리 당당하게 살아요. 소연은 놀란 눈으로 그를 바라봤습니다. 당당하게요. 준노는 진지하게 설명했어요. 우리가 잘못한 게 뭐 있어요? 서로 사랑하는데 숨어서 살 이유가 없잖아요. 배우자들도 우리가 행복하기를 바라실 거예요. 준노의 당당함에 소연도 용기를 얻었어요. 그렇긴 하지만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 처음엔 수군거릴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진실하다면 시간이 지나면 이해해 줄 거예요. 두 사람은 가족들에게 먼저 연락하기로 했습니다. 숨기고 살기보다는 정직하게 털어놓는 게 낫다고 생각했어요. 준노는 대학생인 딸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아빠가 할 말이 있어? 좋아하는 사람이 생겼다. 딸은 처음에 놀랐지만 곧 이해해줬어요. 아빠도 이제 행복하셔야죠. 엄마도 그러길 바라실 거예요. 딸의 축복에 준노는 눈물이 났어요. 마음의 짐이 많이 덜어진 기분이었습니다. 소연은 시댁 식구들에게 조심스럽게 말씀드렸어요. 시어머님은 처음에 당황하셨지만 며칠 후 전화를 주셨습니다. 소연아, 내가 행복하면 우리 아들도 좋아할 거야. 혼자 사는 게 얼마나 힘든데 시어머님의 이해에 소연은 감격했어요. 가족들의 축복을 받고 나니 마음이 한결 편해졌습니다. 이웃들에게는 자연스럽게 알려지게 했어요. 함께 나다니는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눈치채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수군거리는 소리도 들렸지만 두 사람의 진실한 모습을 보면서 점차 이해하게 됐어요. 몇 달 후, 준노는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소연을 모델로 한 초상화 시리즈로 개인전을 열겠다는 것이었어요. 그동안 그린 여러 작품 중에서도 가장 아름다운 작품들이었습니다. 정말 괜찮을까요? 사람들이 제 얼굴을 보게 되는데, 소연은 부끄러워했지만 준노는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당신은 내 뮤즈예요. 세상에 당신의 아름다움을 보여주고 싶어요. 물론 품격 있는 작품들로만요. 준비 기간 동안 준노는 더욱 열정적으로 작업했어요. 소연의 다양한 모습을 담은 초상화들을 완성했습니다. 우아한 드레스를 입은 모습, 책을 읽는 일상적인 포즈, 그리고 창가에서 생각에 잠긴 모습까지. 소연도 전시의 준비를 도왔어요. 작품 설명을 쓰고 초대장을 발송하고 리셉션 준비까지. 두 사람의 사랑이 만들어낸 예술 작품들이었어요. 개인전 개막일, 많은 사람들이 화실을 찾았어요. 미술 애호가들, 동료 화가들, 그리고 가족과 친구들까지. 소연의 초상화 앞에는 특히 많은 관람객들이 몰렸습니다. 모델이 정말 아름다우시네요. 성숙한 여성의 품격이 느껴져요. 화가의 시각에서 바라본 사랑이 고스란히 담겨 있어요. 사람들의 찬사에 소연은 부끄러우면서도 뿌듯했어요. 자신을 이렇게 아름답게 그려준 준노가 고마웠습니다. 전시의 마지막 날 저녁, 준비된 이벤트가 있었어요. 관람객들이 모두 돌아간 후 준비된 촛불 아래 준노는 소연에게 프로포즈했습니다. 화실 한가운데에 무릎을 꿇고 앉아 반지를 꺼내며 말했어요. 이제 평생 내 모델이 되어주세요. 소연은 눈물을 흘리며 그의 손을 잡았어요. 네, 평생 당신의 뮤즈가 될게요. 반지를 끼워주는 준노의 손도 떨리고 있었어요. 52과 43에 찾은 두 번째 사랑이었지만 첫사랑처럼 설렜습니다. 결혼식은 소박하지만 따뜻했어요. 두 가족과 친구들이 모두 축복해줬습니다. 아파트 이웃들도 진심으로 축하해줬어요. 처음에는 수상하다고 생각했는데 정말 잘 어울리시네요. 중년의 사랑이 이렇게 아름다울 줄 몰랐어요. 이웃들의 진심 어린 축하에 두 사람은 감동했어요. 신혼여행은 제주도로 갔어요. 아름다운 바다를 보며 스케치도 하고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소연이 모델이 되어 바닷가에서 그림도 그렸어요. 신혼여행에서 돌아온 후 두 사람은 새 집으로 이사했습니다. 더 넓은 아파트에서 새로운 생활을 시작했어요. 준노는 집안에 작은 화실을 차렸고
소연은 그의 든든한 동반자가 됐습니다. 여보, 오늘도 그려주실 거예요. 소연의 장난스러운 말에 준노는 웃었습니다. 평생 그려드릴게요. 당신이 늙어서 할머니가 되어도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어요. 화실에 걸린 소연의 초상화가 두 사람의 사랑을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정말 행복하네요. 소연의 말에 준노가 그녀를 끌어안았어요. 이제 시작이에요. 앞으로 더 행복할 거예요. 창문 밖으로는 따뜻한 봄볕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사랑은 예술 속에서 영원히 빛날 것이었습니다. 중년에 찾은 진정한 사랑. 그것이 바로 그들의 행복이었어요. 몇 년 후, 준노의 개인전은 정기적으로 열리게 됐어요. 소연은 여전히 그의 뮤즈이자 모델이었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변하지 않는 아름다움을 캔버스에 담고 있었어요. 우리 사랑 이야기가 다른 사람들에게도 희망이 될 것 같아요. 소연의 말에 준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중년에도 새로운 사랑이 가능하다는 걸 보여준 거죠. 두 사람의 사랑은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과 희망을 주었어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것, 진정한 사랑에는 때가 없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행복한 미래를 암시하는 따뜻한 일상이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도 끝이 났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신 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도 남겨주세요. 그럼 다음 영상에 뵙겠습니다.